멘탈 밸런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멘탈 밸런스부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요 뒤쪽에 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50 분까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요. 50 분부터 약 10 분간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그걸 그때 이제 볼 거고요. 한 3 개에서 4개 정도만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양 정도만 질문을 받고 오늘은 1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멘탈 밸런스인데요. 멘탈이 뭡니까? 멘탈. 네,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거 미세전류 디바이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멘탈, 이 정신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뇌라는 게 우리 몸을 거의 이제 이게 컨트롤하는 타워 아닙니까? 예. 이 뇌가 우리 몸을 뭘로 컨트롤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죠? 정기적 신호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 뇌파라고 하는 이 뇌에서 발생시키는 이 전파가 우리 세포 단위와 연결돼 있어서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값에 따라서 우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어요. 몸을 컨트롤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뇌파는 감정의 시그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기분이 뭔가 저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가슴이 막 쪼이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거는 이 뇌와 감정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탈 밸런스는 가장 이 주파수와 이 가장 이 미세 전류와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 멘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힐리를 쓰실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이 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력이랄지 학습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지금 멘탈 밸런스를 통해서 감정적인 것, 뭐 혹은 무의식적인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권에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처음에 내부의 힘. 내부 힘이 뭡니까? 이 안의 힘이죠. 자신감 고치라는 아주 굵은 글씨가 보입니다. 조금 불안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많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무대에 올라오셨을 때 위에는 되게 평온한 척하고 표정을 지으시지만 그 무릎 밑으로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다리를 막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겁이 나시니까, 막 자신감이 막 떨어져서 불안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내부의 힘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시도해야 하는데 너무 불안감에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너무 겁나고 막 너무 떨리고 이러실 때 이 내부의 힘을 좀 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외향적인 친구들은 자신 있게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내부의 힘을 꾸준하게 돌려줬을 때 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시그널이 우리 몸에 계속 쏴주면서 쪼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 몸이 인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뭘 본 적이 있어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느끼는 그 주파수를 우리 몸에 쏴서 그것들과 우리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서적 웰빙은 뭘까요? 여기 써 있네요. 좀 감정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 사실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인제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건 감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직 하는 건 약간 불안함을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웰빙은 뭔가 이렇게 답답해서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그쵸? 뭔가 우리 이렇게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정서적 웰빙을 선택하시면 쪼끔 이렇게 좀 이렇게 뻥 뚫리는, 뭔가 좀 속이 좀 뻥 뚫리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시그널을 몸에 쏴주기 때문에 아까 내부의 힘처럼 그런 시그널을 우리 몸이 배우고 그걸 쪼끔 유지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분 좋은 계통 저 되게 좀 마음 좀 안 좋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치? 우울할 때.
우울할 때 내가 조금 '아 다시 해 봐야지. 아 나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느낌을 줄 때 요 feel good 이렇게 써 있죠. 기분 좋은 느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 시도하고 도전할 때 좀 스트레스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땐 '기분 좋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자 표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만족 계통, 만족 급성. 자 요런 것들은요 약간 중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중독. 우리 중독이 단어가 딱 올라오면 약간 마약같이 뭔가 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뭐 물건이나 뭐 어떤 거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는 것도 중독이죠. 일중독도 있고요. 그쵸? 자 만족 계통은 약간 뭔가에 내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중독성의 어떤 감정에 빠진 나머지 자꾸 뭔가 이제 이게 편협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전체적인 그런 중독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게 만족 계통이에요. 혹시 계통과 급성이란 단어들이 이 멘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계통은 전체적으로 꽤 오랫동안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을 때가 계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급성이 있어요. 급성. 급성은 뭡니까? 너무나 긴급하게 또 아주 응급 상황처럼 너무 지금 심각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 내 손에 담배가 들려 있어. 이걸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끊기로 했는데 내 손에 지금 술이 따라져 있어. 이거 조금 있으면 마실 것 같아. 근데 안 마셨으면 좋겠어. 뭐 이럴 때 급하잖아요. 이럴 때는 만족 급성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족 급성은 특히 니코틴 중독을 회복하거나 술에 대한 회복하거나 이렇게 뭔가 그렇게 좀 긴급한 상태의 중독 상황을 좀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두뇌 자극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 클립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족 계통 같은 경우 어때요? 전반적으로 그런 중독의 느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식단을 조금 하잖아요. 그럴 때 밤마다 한 10 시쯤 뭔가 먹고 싶어. 막 치킨을 시키고 싶은 손가락의 열망이 막 느껴져. 그때 어떻습니까? 급할 땐 급성. 좀 조금 도움 받아야겠다. 그럼 만족 계통 이런 것들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면의 통일성도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은 느낌. 우리 소위 말하는 블록이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눈빛이 좀 공허하고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일 때 내면을 조금 캄시키는 내면의 통일성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웰빙 습관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웰빙 습관 같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충동적인 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정신균형 급성을 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과로나 탈진 때문에 만났을 때 우리 소위 이게 눈빛이 너무 이게 초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래서 너무 막 눈빛에 초점이 없고 거의 멍한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할 때 정신균형 급성을 해 드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급속하게 우뇌와 좌뇌의 균형을 빡 맞춰 주는 그래서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조금 정상화시켜 주는 그게 정신균형 급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어 클립으로 약 20 분간 강력하게 그 시그널을 맞춰 주는 게 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뒤통수 아이고 뒤에 막 뒷목이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려서 막 앞이 안 보이는 막 얼굴이 막 앞이 하얘지는 이럴 땐 정신균형 급성도 도움이 많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언을 드리면 요거랑 뭐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이 지금 뭔지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내부의 힘을 돌려야 할지 웰빙 습관을 돌려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멘탈 밸런스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도 돼요. 다만 급성이냐 계통이냐 요 정도만. '나 너무 급하다.' 그러면 급성 위주로 하시면 돼요. 만족 급성이나 정신균형 급성.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전반적으로 좀 그래.' 그러면 나머지 중에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걸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요건 마이클 첸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제목에 매몰되지 말고 내 직관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의 멘탈 밸런스는 아까 얘기한 감정이 문제가 돼서 우뇌와 좌뇌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걸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그 해당되는 어떤 제목에 맞는 추가적인 주파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기본 이상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좀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멘탈 밸런스를 쓰실 때 너무 미묘한 이런 것들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선택하셔도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뷰티 스킨 가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후기가 어마어마한 게 이 뷰티 스킨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고가 디바이스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미라 대표님이 따님이 다쳤는데 그게 고가 디바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게 스킨에 좋아, 뭐 이런 흉터에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서 아까 당황하신 건데 그래서 결국 이거 구독을 그냥 당장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뷰티와 스킨은요, 다 뭐 그냥 미용적인 것만 활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다쳤을 때 우리 여기 박지원 대표님이 언젠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유리 깨진 걸 잡다가 아주 깊게 파여서 뼈가 보일 정도로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심하셨는데 여기 저 밑에 있는 흉터의 조화나 개통국부 이게 뭡니까? 국부는 아주 급할 때 그리고 개통은 이제 어느 정도 아물 때 쓰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피부가 너무나 빨리 재건되면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 뷰티 스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실 때 당연히 피부 미용기처럼 쓰실 수도 있고 어딘가 가서 레이저를 맞거나 피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쓰실 수도 있고 지금 얘기처럼 근육을 다쳤을 때 혹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 뭐 인대를 다쳤을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장 건강. 우리 피부와 장의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문제인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은 장 건강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머리카락이 있어요. 가끔 우리 시크릿 쓰셨던 분들이 탈모에 그렇게 효과가 있어서 샴푸 바꾸시고 또 소금으로 이렇게 두피 스크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뷰티 스킨 프로그램에도 머리카락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탈모 방지. 모낭을 자극해서 모발 성장을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이 머리카락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우리 365 팀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기존에 이힐리를 많이 쓰셨던 팀에서 대부분 이 머리카락을 이 용도로 많이 쓰셨대요. 탈모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많은 분들. 흰머리가 많은 분들, 그래서 난 염색을 안 하면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이 머리카락을 아주 꾸준히 쓰셨을 때 굉장히 검은 머리로 바뀌는 검은 머리가 많이 또 자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피부에 뭔가 이제 문제가 본인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뭐 누구는 트러블이다, 누구는 지금 탈모다, 누구는 흰 머리카락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잡아서 그 주제에 맞춰서 아주 매일매일 꾸준하게 쓰셨을 때 효과를 아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빼서 뷰티 스킨만 얘기해도 1시간을 얘기할 테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킨의 조화는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돌리시는 분이 피부색 톤이 되게 좋아지죠. 뭐 미백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자, 그 성숙함은 뭐냐면은 이 안티에이징입니다. 여기 노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포 재생을 이 피부의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성숙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손발톱의 조화, 손톱 발톱이 얇아가지고 맨날 찢어지거나 가시рем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뜯으면 또 피나고 이런 분들은 손발톱의 조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 에너지는 리프팅 영향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또 이거 쓰시면서 피부가 쭉 올라붙어서 얼굴이 굉장히 짧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모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쓰시면 그런 시술 효과가 있고요. 요 위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머리카락, 스킨의 조화, 성숙한 손발톱의 조화, 스킨 에너지는요. 실제로 힐리에 500만 원대 최고 사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4월에 골드 셀프 케어 디바이스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 소장으로.
저 밑에 스킨의 조화부터 흉터의 조화까지는 스킨도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300만 원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이번 4월 동안에 셀프 케어 그 골드 예, 셀프 케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스킨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걸 이번 4월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킨의 조화 계통은 전체적인 피부를 채우고 있는 세포들의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당연히 꾸준히 쓰셨을 때 효과가 있겠죠. 세포들이 살아나는. 아까 그 맨 위에 있는 세 번째 칸의 스킨의 조화 계통은 비슷한 계열이지만 사실 저 위에 있는 스킨의 조화가 훨씬 더 강력한 예, 에너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스킨 불순물 계통도 피부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이것 또한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미백에. 그래서 요런 것들도 꾸준히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의 조화 국부는 부분적인 스킨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까 서영이라고 해서 우리 문미라 대표님 따님이 다쳤을 때도 아까 무지개어플을 가니까 스킨의 조화를 쓰세요라고 이 국부가 1번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그 스킨을 세포를 재생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딱 베었거나 터졌거나 해서 피부가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나왔을 때 국부는 그 부위에 강하게. 그래서 급성일 때는 이 국부를 쓰시는 거고요. 만성일 때, 나 이거 흉터 난 지 오래됐어. 근데 흉터가 막 화상을 입거나 해서 오랫동안 뭐 피부가 착색돼 있거나 아니면 스카라고 해서 볼록 나와 있는 흉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유연해지면서 좀 흐려지는 이런 효과가 흉터의 조화 계통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힐리를 쓰셨을 때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되신 것만큼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저는 단연코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힐리를 가짐으로써 가장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 이퀄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약장 있으세요? 장 중에 약 이렇게 모아놓은 장 하나씩은 있으시죠? 서랍이거나 그 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그냥 제깍제깍 잘해 주실까? 우리 신영민 대표님? 신영민 대표님? 네. 잠깐 마이크를 열어주세요. 여러 명과 같이 계시네요. 네. 네, 자, 네. 신영민 대표님 혹시 집에 약장 있으세요? 약장? 약장이요? 네, 잠깐만, 하울링이네요. 네. 약장 소리가 있으세요? 네. 죄송해요. 이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울링 있으면 대답하기 어렵네. 약장은 네. 있으시죠? 네, 오케이. 제가 이게 하울링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정민경 대표님? 정민경 대표님? 네. 집에 네, 약장 있으세요? 약장? 약장까지는 없고요. 네. 그냥 구급 상자 같은 조그만 구급상자? 건 오케이. 좋아요. 집에 감기약 있으세요? 감기약? 없지요. 감기약 없어요? 오늘 좀 인터뷰가 별로네. 감기약이 없으세요, 왜 집에? 자, 감기약 있는 분들은 디펜스 오한이 감기약이에요. 집에 무슨 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거. 우리 정미영 대표님 탈락이에요. 감기약도 없다니. 힐리로 쓰셔서 감기약이 없군요. 좋아요. 집에 감기약이 있다면 디펜스 오한은 감기약 대용입니다. 자, 혹시 지르텍 같은 거 있으세요? 봄철만 되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이러면 지르텍. 지르텍을 대신하는 게 과민성입니다. 혹시 집에 눈 영양제 있으세요? 루테인 뭐 이런 거.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또 시력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눈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호르몬 조화. 우리 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을 좀 조율시키는 그런 약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호르몬 조화 있습니다. 자, 창자의 조화. 혹시 집에 뭐 유산균이나 혹은 뭐 소화제 같은 거 있으세요? 자, 창자의 조화가 대신해 줄 겁니다. 약장을 대신하겠죠. 자, 신경의 조화. 신경에 관련된 약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까 유연성 나왔는데 유연성, 근육통. 파스 있으세요? 파스? 파스를 대신하는. 아까 타박상이면 파스 붙였겠죠. 그거 대신하는 유연성. 순환. 우리 진코 뭐라고 써있는 은행 잎으로 만든 뭐 어쩌고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들으시죠? 순환.
칭코 관련된 순환계. 기대치는 뭡니까? 혹시 집에 비아그라 있으세요? 비아그라? 비아그라 같은 거. 그쵸? 중장년 여성용은 뭡니까? 갱년기로 인해서 페럼포라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왕경기에 드시는 페럼포라 같은 거 있으세요? 혹은 여성용 국부는 뭡니까? 생리통. 혹시 개보린 같은 거 키우시는 거 있으십니까? 개보린. 자, 여러분들의 약장에 하나씩 꼭 있는 제품들을 대신해 주는 게 프로그램이 이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 원이에요. 그럼 투도 한번 볼게요. 투. 여러분 약장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장 좋아. 뭡니까? 종합 소화제. 뭐 회스탈이 나는 잘 들어. 나는 개비스콘을 늘 집에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 위장이 좋아 뭡니까? 전차적인 개비스콘 같은 것들 약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자, 박테리아 좋아도 마찬가지로 감기나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뭔가 그 세균성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박테리아 좋아 쓰실 수 있죠. 편도선의 조화 뭡니까? 목감기 약 드신다면. 그쵸? 편도선의 조화도 쓰실 수가 있죠. 혹시 집에 컨디션 같은 거 사다 두시나요? 아침에 막 맑은 정신을 깨어나려고 집에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디션 같은 거 무슨 888 뭐 이런 것도 사다 두시잖아요. 간에 좋아. 그리고 만성 피로 때문에 우루샘 이런 것도 대신하는 게 간에 좋아합니까? 밀크 시슬 뭐 이런 것들. 자, 그 음식 불균형 뭡니까? 우리가 늘 소화 문제로 효소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쵸? 그런 거 음식 불균형 뭐 이런 것들, 불순물 이런 것들이 그런 독소를 해결하는 것들. 저 혹시 집에 두통약 같은 거 맨날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개버린도 있고 타이레놀도 있고요. 머리에 좋아. 두통약 대신하시면 되고요. 전립선에 좋아는 뭘까요? 소팔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약을 대신하실 수가 있고요. 폐에 좋아, 갑상선에 좋아, 관절 뼈에 좋아. 우리 뭐 케톱톱 같은 것들 혹은 뭐 연골에 관련된 약 드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뭐 허리 통증에 대한 약도 드시고요. 사실 지금 제가 망라한 이런 약들이 뭐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 집에 있는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 주파수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장점입니까? 일단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 늘 상비약처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간에 무리가 없는 화학적인 성분들로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 여기 써 있는 거 다 먹을 수 없죠. 그리고 다 먹게 되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주파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파수를 쓸 때마다 돈이 든다 안 든다? 물론 이것들을 구독한다면 만월말을 쓰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약을 사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몸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늘 상비되어 있는 그것도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쓸 수 있는 강도만 좀 조율하면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더 건강한 방식입니까? 이 바이오 에너제틱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저는 이 힐리 디바이스의 가치가 충분히 전 전달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메리디언스로 가볼게요. 자, 메리디언스는 제가 동네 한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네 한의원. 이 메리디언스라는 단어가 경락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장에서 찾아서 지르텍 같은 알러지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부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언제까지 약을 먹어서 이거 매년 봄철마다 혹은 뭘 잘못 먹을 때마다 내가 약을 먹어야 돼. 내가 조금 체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동네 한의원 가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의사한테. 제가 맨날 봄마다 이 꽃가루 알러지로 너무 고생을 하는데 눈이 맨날 가려운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한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병락을 좀 침도 맞고 약도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건 동네 한의원 가기. 자, 이 알레르기 경락 있죠? 있죠? 자, 결합조직 경락은 오장육부의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대사가 잘 안 되고, 그쵸? 대사 간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방광경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실금이 있다거나 혹은 잔뇨감이 있는 분들 있죠.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계속 마려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잖아요. 뭐 이럴 때 이제 방광
경락을 쓰실 수도 있고, 자꾸 소화가 안 돼서 화장실을 잘 못 가, 막 변비가 심해. 이럴 때 변비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까 위창자의 조화나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 순환이나 노폐물 이런 걸 아까 약장에서 꺼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의원 가서 좀 고치고 싶은데 이럴 때 대장 경락을 꾸준하게 돌리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소장은 또 이게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을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의원이다 생각하고 쓰시면 좋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드림바디 365라고 해서 매달 매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아주 아주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지방 병성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경락인데요. 아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저기 부천 가서 들었어요. 여기 함께 하고 계신데 이혜영 대표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가능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그 본인 사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들어가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잘 이제 모든 걸 하진 못하셨대요. 그런데 지방 변성을 꾸준하게 좀 하셨더니 그 옆 라인을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찍을 때는 이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앞뒤로 조금 통통하셔서. 근데 지방 변성을 필두로 하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썼더니 몸무게는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이 주머니가 쭉 하고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쉐입이 배와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쉐입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사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자, 그게 뭐다? 이 경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더라. 그래서 지방 병성 되게 중요합니다. 체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방을 녹이느냐. 이게 우리 다이어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방. 거기다가 이 쓸개가 지방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소장해서 지방을 흡수하는 건데요. 그 흡수가 좀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안 잡히면 이게 또 그대로 이렇게 살이 될 수도 있고 독성을 그대로 몸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개도 이 지방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에 대한 경락, 피부에 대한 우리 피부 경락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니까요. 심장에 대한 경락, 또 호르몬 균형. 아까 얘기처럼 완경기 때 우리 약장에서 이렇게 완경기 회론포라 같은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한의원에서 호르몬 균형을 쓸 수도 있다. 또 몸 많이 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아까 에너제틱에서 순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에너제틱에 있는 순환인가? 이건 순환이 뭐가 다르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약장에서 꺼내 먹는 징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환약과 또 한의원에서 찾아서 순환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게 비슷한 효과이지만 접근이 좀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순환에 관련된 거. 그래서 손발이 좀 잘 붓거나 얼굴이 아침에 좀 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순환을 정말 꾸준히 돌리시면 얼굴이 아침에 탱탱 붓지 않습니다. 쫙 올라붙는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간도 있네요. 간도 있고 우루산을 대신할 수 있는 한의학적 접근이에요. 폐도 있고요. 림프계도 있고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림프도 많이 하죠. 왜냐면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니까. 그것이 순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쵸? 우리 위 또 기능이 제가 이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늘 분석을 하면 메리디언스 위가 늘 맨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장, 췌장 어떨 때 제일 많이 활용합니까? 당뇨병일 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당뇨병이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비장, 췌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인슐린 분비를 케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신경 경락도 아까 우리 뇌에서 몸에 이렇게 신호값을 줘서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게 신경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신경 경락도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신장 있고 장기 경락 있고 이 장기 경락은요. 내가 뭐 간이면 간, 폐면 폐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뭘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장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장기 경락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전체 이 올간이 뭐냐면 모든 장기를 얘기합니다. 모든 장기 간의 경락을 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기능이 장기 경락이에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장기 경락을 꾸준하게 돌리시면 되고 만약에 폐가 문제면 폐를 돌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동네 한의원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힌트로 오늘은 맥킬레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맥킬레에도 경락이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힐리의 메리디언스는 동네 한의원에서 꾸준하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락적 접근으로 건강을 케어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하게 좀 개선시키고 싶어. 뭔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뭡니까? 유명한 한의사 찾아가시죠. 명의. 우리 동네 사람 말고 저기 막 지방에서 막 서울로 올라오시기도 하고 막 어디 지방에 유명하신 막 그 선생님이 계시다고 뭐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한의원이 맥킬리에 있습니다. 맥킬리. 맥킬리 경락에 있습니다. 맥킬리는 경락은요, 상당히 강하고요, 강력하고요, 효과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살짝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킬리 경락 얘기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기억해 주신 거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에너제틱은 약장이에요. 여러분들 구급 약품. 자, 메리디어스는 여러분 동네에 늘 찾아가서 꾸준하게 내 건강을 케어하는 동네 한의원이다 생각하고 쓰시면 좋다. 꾸준하게 쓰셨을 때 충분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두둥 차크라가 나왔는데, 차크라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차크라 파트를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크라는요, 그냥 지금 약장처럼 설명하기에는 그 기본 지식을 조금 쌓으셔야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크라는, 어, 소개만 드리면, 차크라는 몸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멘탈처럼 정신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몸과 정신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면, 정말 이 두 가지를 모두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한 큐에 아주 강력하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차크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제틱 디펜스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목들이 조금 난해하시고 또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게 이 바이오 에너제틱 디펜스인데요. 우리 디펜스 영어라고 써 있긴 한데 디펜스가 뭡니까? 방어하는 거죠. 방어. 바이오 에너제틱 아까 바이오 에너제틱 뭐 밸런스 뭐 했잖아요. 바이오 에너제틱은 이퀄 생체,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디펜스는 뭡니까? 다시 방어. 방어,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이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일반 보호,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보호는 뭡니까? 전체적인 걸 보호한다. 특별히 뭔가 하나 딱 이슈는 아니고요. 아까 경락도 장기 경락, 모든 경락을 아울러서 잘 모르겠을 때 경락을 쓰세요 한 것처럼 뭘 보호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뭘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날 좀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일반 보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시를 들어주셨냐면은 그 마이크 첸 박사님께서 당신이 어딘가 예를 들어 문을 끽 열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감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끽 하는 순간 아주 이 공기가 싫어. 아주 긴장되고 뭔가 좀 이게 소름 돋고 막 등골이 좀 시리고 뭔가 여기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야 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마음에 막 부스부스 올라올 때 이럴 때 일반 보호를 해서 나의 세포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뭔가 불편할 때는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쵸? 막 긴장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손에 땀이 쥐어지기도 하고, 뭔가 막 뒷골이 좀 땡기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일 때 일반 보호를 쓰실 수 있어요. 일종의 내 주파수를 지켜주는 겁니다. 외부에 뭔가 부정적인 주파수에 좀 나를 이렇게 딱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방패 같은 걸 하는 거겠죠? 예, 일반 보호가 전체적인 거라고 하면 전기 감응력은 아까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자기기들이 많아요. 저도 늘 PC 앞에 많이 앉아 있고요. TV 많이 보시는 분들 혹은 우리 아이들 그렇게 게임만 시작하면 밤을 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혹은 이런 분들 있죠. 이 업무상, 예를 들어 뭐 공장 같은 건데 전자파가 너무나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이런 분들이 내 세포를 보호하라. 외부의 이 불규칙한 전자파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이럴 때 전기 가문력을 쓰시면 돼요. 살짝쿵 PC 앞에서 몇 시간째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전기 가문력을 살짝쿵 꽂아주면 너무 좋겠죠. 아, 게임하지 말라고 싸우고 싶은데 너무너무 주말에 자기 막 게임하겠다고 2시간째, 3시간째 앉아있는 우리 아이에게 살짝쿵 전기 가문력 좀 꽂아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포의 조화는 말처럼 세포 단위를 다 싸서 보호해 주는 건데요. 참 조심스럽지만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이것도 마이클 젠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게 걸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암 치료를 받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죠.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독성이 암 세포만 좀 타격해서 없으면 좋겠는데 그 암 세포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도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처럼 막 정말 시체처럼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늙게 되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세포들이 너무 막 노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항암 치료 같이 뭔가 세포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세포의 조화를 돌려서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라. 이럴 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랫동안 뭔가 의료적으로 뭔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건강한 세포도 망가지겠네. 뭐 이럴 때 건강한 세포를 꼭 싸서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게 이 세포의 조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멘탈은 뭡니까? 멘탈은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겠죠. 어딘가 갔을 때 좀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치. 뭔가 좀, 내가 제정신을 여기를 좀 제정신을 좀 지켜야겠어. 뭐 호랑이 굴로 들어갈 때 이럴 때 정신 보호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수면 같은 것들도 혹시 주무실 때 악몽 많이 꾸세요? 잠자리가 좀 바뀌면 악몽 꾸시는 분들 있어요. 좀 예민하신 분들. 그 잠자리 바뀐 곳의 주파수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간혹은 인제 함께 이렇게 뭔가 자는 이제 사람이 나와 너무 잘 맞지 않아서 그걸 막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주무실 때 "나를 보호하라." 네, "나를 보호하라." 그래서 악몽이는 아이들 잘 때 악몽 자주 꾸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인제 몸이 너무 힘들 때 막 키 클 때 이럴 때 매번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수면 보호 프로그램을 쓰시면 좋습니다.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집역 원학은 뭐냐면요. 이럴 때 있어요. 유행할 때. 뭐 감기가 유행해. 지금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해. 뭐 그러니까 외부의 질병이 막 유행병, 풍토병들이 막 유행할 때 그걸로부터 내가 막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럴 때 지병 원학을 쓰시면 됩니다. 나를 보호하라. 외부에 유행하는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에게 나를 보호하라. 이게 이제 지병 원학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미묘는 뭐냐? 어렵죠, 미묘. 이거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일반 보호처럼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날 보호하는 건데 요건 약간 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일반 보호는 아까 얘기처럼 상황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죠. 약간 구체적인 뭔가 대상들이 있는 게 일반 보호예요. 자, 근데 이 미묘는 말처럼 미묘. 뭔가 뭐 보이지 않는 세계긴 해. 근데 뭔가 내가 불편해. 이런 것들. 뭔가 안 맞아.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뭔가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은 미묘를 쓰시면 돼요. 미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행성이 있는데 행성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인제 농담 삼아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보름달이 막 뜨면 누가 웁니까? 늑대가 울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아우." 하고 울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쁘장 여자가 집에 있는 꽃을 이렇게 귀에 꽂습니다. 그리고 막 밖에 밤에 막 나가요. 막 미친 듯이. 막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 지구에 자기장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행성이 달이에요. 왜냐면 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고요. 지구도 아주 거대한 자석이에요. 우리 자석놀이 해본 적 있죠?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멀리 했을 때 이 자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중에 정신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줘요, 자기장이. 그래서 그 달이 차고 달이 초승달이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기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자력 때문에 우리의 밀물과 썰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달만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으로부터. 그쵸? 여러 가지 수성, 뭐 지구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런 행성들이 모두 마치 별자리 우리 공부하면 우리 지구 위에 이렇게 별자리가 사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이렇게 점치기도 하잖아요. 점성술처럼. 그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혹은 주파수를 이 행성들이 다 준다는 게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은 다시 좀 얘기가 좀 길었지만 나라는 사람에게 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별들이 나에게 감정적인, 정신적인 또 혹은 신체적인 영향을 줄 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 그걸로부터 보호하라 라는 방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난 구분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일반 보호. 근데 뭐가 좀 묘하게 잘 모르겠지. 뭐 대상도 없는데 뭔가 좀 꺼릿한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럼 미묘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딱 9시 50분이에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